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혜룡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면 질의가 계속 번갈아 되더라도 거기서 계시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PPT 봐주시면요, 김찬수 서장의 입장이 변합니다. 증인석에 앉아있는 김찬수 서장은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김찬수 서장은 김봉식 지금 청장이죠. 윤희근 청장들에게 성과를 보고하다가 갑자기 9월 20일 날 백혜룡 증인에게 브리핑 연기를 지시합니다. 다음 PPT 한번 봐주시면요,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보여주신 내용인데, 김봉식 증인도 대단히 수고 많다, 잘했다, 잘 마무리해라. 윤희근 증인도 잘했다, 훌륭하다, 세심하게 챙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찬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윤희근 청장 등에게 보고한 건 일종의 자랑하려고, 수사 성과를 자랑하려고 보고하신 거 맞죠?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겠죠? 아닙니다. 당시에 잠깐 제가 질의를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랑하려고 보고했을 때는 백혜룡 증인을 포함한 수사팀이 잘했다, 마약 수사 잘했으니까 이걸 봐주세요라고 하는 취지가 더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본청장인 경찰청장한테까지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영등포서가 잘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9월 20일 날 백혜룡 증인에게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합니다. 백혜룡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브리핑과 관련해서 김찬수 증인과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게 맞죠? 브리핑뿐만 아니고 모든 수사 과정을 경찰서장님과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 9월 20일 이전까지 브리핑에 대해서 또는 수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김찬수 증인이 단 한 번이라도 증인에게, 백혜룡 증인에게 잘못되었다, 아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는 겁니다. 수사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에게도 보고하고 직속상관에게도 보고했던 내용을 갑자기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브리핑 준비까지 부하 직원과 다 맞췄던 거를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백혜룡 증인께 묻겠습니다. 김찬수 증인이 9월 20일 날 용산 이야기를 한 게 맞죠? 분명합니다. 김찬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용산 증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아니오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까? 자, 그럼 두 사람 중에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자가 범인입니다. 맞습니까? 김찬수 증인?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이런 상황이면 누구를 의심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하기 위해서 청장에게 보고까지 하고 브리핑 계획이나 수사 내용을 공감하고 설명하고 같이 논의했던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은 당연히 백혜룡 증인의 진술이 맞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백혜룡 증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백혜룡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당시에 김찬수 서장이 백혜룡 증인에게 용산을 언급하면서 전화한 날짜와 시간이 9시가 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9시 한 3분쯤 되는 걸로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증인께서 영등포서 과장으로 계실 때 김찬수 서장이 과장에게 밤 9시에 전화하는 길이 흔한 일입니까? 그때 밤에 전화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런 겁니다. 갑자기 계속 잘해오던 수사를 밤 9시에 전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많은 국민들은 여기에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상급자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하급자는 분명히 용산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온전히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급자인 김찬수 증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청문회를 보면 국민들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고 누가 책임을 면탈하고자 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은 남재현 증인께 묻겠습니다. 다음 PPT 봐주시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0월 20일 날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자, 마약과의 전쟁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남재현 증인께 묻겠는데요. 영등포소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다음 PPT 넘겨주시면 국정상황실은 2024년 6월까지 일체의 보고도 받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요구 자료 내용이 정보 보고 자료를 정보 보고 자료도 정보 보고라는 게 다 포괄되는 거죠. 정보 보고 자료는 따로 받은 건 없습니다. 예, 그럼 다른 자료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23년 11월 달에 KBS 언론 보도에 대한 진상 보고 자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올해 7월 달에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자, 2건 정도 받았습니다. 이 다음 PPT를 봐주십시오. 요게 방금 남재현 증인께서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앞전 PPT 봐주십시오. 우선 2023년 7월부터 영등포소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상황실에서 보고를 못 받았다라는 것은 저는 상황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혜룡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수사가 역대급 수사 결과라고 들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압수수색하고 발견해낸 거 맞죠? 압수 양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경찰 최대 수사입니다. 좋습니다. 자, 남재현 증인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서 마약 범죄를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수사 실적을 올렸는데 국정상황실에서 아무런 보고를 못 받았다. 특히 정보 보고도 못 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자료를 보내드리냐고 하면요. 이 두 자료가, 이 자료와 다음 PPT 자료가 시차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낸 자료가 이 자료인데요. 제게는 보고를 안 받았다고 했다가 또 예컨대 언론 보도와 관련돼서 내부 보고는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남재현 증인? 앞에 요구 자료 내용은 정보 보고 자료를 요구를 하셨고요. 뒤에 내용은 보고사항 일체를 얘기했습니다. 정보 보고 자료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남재현 증인 정보 파트에서 오래 일하셨습니까? 아니면 전공 분야가 어디십니까? 저는 정보 파트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습니다. 자, 정보 보고라는 건 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정상황실에서 근무를 저보다 오래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상황실 치안팀이 정보 보고를 받는다는 이런 내용을 포괄하지 않는다는 게 국회 행정안전위를 무시하고 위증을 하는 겁니다. 자료 두 개가 틀리잖아요. 하나는 보고를 받았다, 하나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어떻게 맞는 겁니까? 요구 자료 주신 내용에 충실하게 답변 드린 겁니다. 말장난하지 마세요. 정보 보고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정보 보고 자료는 없다 말씀드렸고요. 기타 자료 보고 달라고 다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숨김없이 다 자료 제출한 겁니다. 거짓말에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없습니다. 통상 정보 보고 자료라고 하면 경찰청 정보국에서 생산돼서 보고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정보 보고 자료라고 하면 경찰청 정보국이 취합하는 치안 상황 보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정 상황 실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확인하고 이야기하세요. 그 치안 사항 보고서에 없었습니다. 없는 게 말이 되냐라고 앞선에 지적했잖아요. 역대 경찰에서 최고의 수사 실적을 올렸는데 그게 보고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게 문제죠. 그렇다면 경찰청에서 보고하지 않은 사항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